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2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열린 데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어느 때보다 열기가 후끈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 전력이 대거 나왔다는 거겠죠. 몇 개만 살펴볼까요? 유로사토리 2022의 탑스타는 바로 독일 라인메탈 KF51 판터였습니다. 개량된 레오파르트 2 차체에 새로 개발된 대형 포탑이 얹혀졌는데요. 포탑 표면에 설치된 드론 발사기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스라엘은 30mm 자율무인 포탑을 부장한 로봇 전투 차량 로보스트를 선보였고, 체코의 엑스칼리버 아미사는 신형 차륜형 자주포 모라나의 시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차륜형 자주포는 누가 뭐래도 풍익이 힙하고 자주포 하면 K9이 짱이죠. 기승전 KF! 너무 평가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유로사토리에서 우리 전력 관심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요즘 뉴스에 우리 전력이 해외 수출되냐 마냐 기사가 엄청 나오는 거 이거랑 연관이 없지 않지 않아요. 특히 K9 싼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우리 전력들이 유럽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 우크라이나 육군이 폴란드에서 크랩 18문을 도입했다며 기동 사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K9 썬더가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14년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산 포탑 AS-90M을 결합한 크랩 자주포를 전력화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이왕 쓰는 거 세뚜로 쓰면 좋을 텐데 K9포 정확성 진짜 끝내주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정도면 K9 완전체 도입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폴란드 내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현지 언론이 K9 기사를 많이 보도했거든요. 시작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K9을 실사한 후 K9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완성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죠. 이렇다 보니 스텝 생산, 5월 K9 구매, 어떤 것이 좋은지 따져보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양자회담에서 열린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얘기가 보도됐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논의가 더더욱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두둥! 드디어 폴란드 정부가 우리의 K9 계약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국방부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 K9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부장님, 저희 뉴스바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장 화력사업부장 고위공무원 박정원입니다. 화력사업부에서는 전시 화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K9 자주포, 230mm급 다련장, 120mm 자주 박격포, 81mm 박격포2와 같은 화포 체계와 전투 예비 탄약 등을 조달하고 화생방 관련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예산은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K9이 요즘 해외에서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K9의 수출 현황과 그리고 인기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9 자주포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호주, 이집트, 핀란드, 인도, 에스토니아, 그리고 최근 계약이 체결된 폴란드까지 8개국에 1,500여 문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음식 맛집과 같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성능이 우수한데 가격은 경쟁력이 있죠. 또한 가혹한 기후 환경 지형에서도 뛰어난 운영 성능을 입증하였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한데요. 그러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우리 K9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21년 기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54%로 절반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가 안 된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좀 개량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개량되어 왔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1998년 개발 완료 후 1999년 실전 배치하여 2019년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엔진을 꺼도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동력 장치를 추가하였고, 야간에 볼 수 있는 야간 열선 장망경, 또 GPS 위치 확인 장치도 추가하였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의 운영 체제도 기존의 도스에서 윈도우로 업그레이드 했지요. 앞으로는 포탑 자동화, 원격 운용 사격 통제 장치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요즘 해외에서 K9을 수입하겠다는 얘기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 수출 얘기가 폴폴 들려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폴란드 국방부가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체 이 기본 계약이 뭐예요? 처음에는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로 진행이 되었으나 최종 프레임워크 컨트랙트로 변경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수출 대상 장비와 규모를 합의했다는 것으로 포괄 계약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과 기간을 합의하였는데 조만간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 이행 사항이 담긴 실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이미 무기를 주문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실행 계약에 담길 사항이라 답변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최초 물량 48문이라는 점과 총 물량이 600문을 넘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완전체가 폴란드 땅을 밟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K9 자주포의 그 차체만 수출을 하고 폴란드가 자체 포탑을 얹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겁니다. 폴란드 수출이 가지는 의의도 조금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산 수출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원전이라든지 다른 산업 전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창구로 해서 유럽 다른 국가에도 K 방산의 물결이 흘러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국가가 있을까요? 이제 노후원 자주포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자주포 시장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진 자주포 시장에 참여하려면 자동화 포탑이 탑재된 K9A2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방사정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9의 좋은 뉴스 들려오면 관련 소식 발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도 누르고, K9은 세계로 나가! 구!